반갑습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2028년 10월에 임페리얼 승급식을 하게 될 행복한 성공자 로얄 마스터 박은임입니다. 제가 이제 임페리얼 꼭지점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사업을 한 지가 이제 좀 됐거든요. 이제 10년이 이제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요새 이제 제가 또 다시 결단을 했어요. 무섭게 결단을 제가 다시 했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생생하게 꿈을 꾸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근데 사실 머리로 세미나에서 듣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예 입으로 이렇게 내뱉어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28년 10월에 저는 임페리얼 승급식을 할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박수 쳐주실 거죠? 그렇게 이제 아예 꼭지점을 찍고 나니까 요새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또 뜨거운 이 열정과 애터미 사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라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신나 보이시나요, 제가? 저 진짜 신나요. 처음에 애터미를 할 때는 모르고 그냥 막 했어요. 신나게. 그랬는데 지금 애터미는 어떤 뭐냐면 알고 하잖아요. 알고. 그래서 요새 제가 제 스스로한테 오더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행동은 세일즈처럼, 음? 마인드와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은 임페리얼처럼 그렇게 제한테 제가 요새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 초창기 10여 년 전에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세일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고 하는 세일즈잖아요. 그러니까 힘 줄 때 뺄 때를 알고, 그죠? 가볍게 툭툭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에서는 처음이신 거잖아요. 본사 강의 말고. 본사 강의는 그거는 30분 동안 딱 정해진 강의야. 이 센터에서 강의를 들어야 진짜 엑기스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애터미 하기 바로 직전에 웅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웅진 코웨이 아시죠? 정수기, 청정기 뭐 이런 것들 생활 가전을 렌탈하는 그 영업국에서 제가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코디로 4년 하고 팀장으로 1년 하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또 제가 야쿠르트 아줌마였다. 야쿠르트 아줌마. 이 겨울만 되면 너무 싫어. 새벽에 3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보통 때는 3시, 4시에 나가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눈도 오고 지금은 그래도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벌써 그게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이제 빙판이고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새벽 1시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눈 덮인 길을 제 발자국을 먼저 찍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일찍 결혼을 해서 저는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저희 남편을 어떤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는 재미없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23살이. 그래서 24세 첫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이건 웬걸 좋은 걸로 해결되지 않던데요. 현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0대에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은 엄청 열심히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미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즐겁게 사는데 저는 앞뒤로 아이들을 안고 업고 이렇게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 늘 남편이 좋아서 했지만 사실은 그 웃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안 웃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벌써 20대에 이렇게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안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증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좀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도 어린데 무슨 운동?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는데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아이들 손잡고 동네 다니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새벽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2시간 정도 운동 삼아 야구르트라도 배달을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한 게 그게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 밖으로 그때 처음 나가본 거예요. 응. 녹록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상 밖으로 처음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그때 애기 엄마가 돼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보니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뭐 신문 배달하시는 분, 뭐 주야 3교대 첫 버스 운전기사님, 막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모르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젊은데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나약하게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29, 5월에 처음으로 야구르트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30대가 됐죠. 그래서 결단을 하면서 제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일찍 결혼했으니까 아이들을 빨리 양육시켜 놓고, 50대에는 내 친구들 뻑뻑 고생할 때 나는 자유를 느끼리라.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목표가 남편을 21살에 만났으니까 51살부터는 21살처럼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쓸 저의 책 제목은 51살부터는 21살처럼 살기로 했다. 이미 정해졌어요. 진짜 책만 쓰면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목표를 좀 나름 잡고 생각을 바꿨더니, 즐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좌우명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야구르트를 직업으로 삼고 7년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유통의 환경이 바뀌면서 물론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이. 그랬는데 점점 이제 대형 할인마트들이 들어오면서 가정 배달이 끊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또 그때 야구르트를 하면서 제가 어느 고객님 댁에 우유를 주러 갔는데 그 고객님 댁에 아메이 사업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녹차를 하나 타주셨는데 너무 빛깔이 곱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보성 녹차예요. 제 고향이 보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전라도 영광분이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하셨는데 제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고향에서 나온 그 녹차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빛깔이 곱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녹차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회원 가입을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틀 후에 녹차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이제 이미 30대, 이제 30이고 세상 물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다단계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 설명을 했어요. 유통이다, 아메이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조를 하는 모든 제품에는 제조를 하는 곳이 있고 자, 이렇게 유통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온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충남 총판,
천안 대리점, 동네 슈퍼를 거쳐서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30%의 원가가 유통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소비자는 늘 1,000원의 제품을 산다. 그런데 아메이는 이 총판과 대리점과 슈퍼가 하는 곳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아메이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메이는 천여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은임 씨가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을 이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고 써보고 좋은 것을 소비자인 당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하면 이분들이 쓰는 거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나한테 수당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단계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저는 딱 이 설명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와우, 대박인데요? 너무 쇼킹해요. 재밌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야구르트를 하면서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나요. 그죠? 그런데 야구르트 제품이 10가지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수백 명의 고객이 다 써봐야 10가지밖에 안 돼요. 응? 한 집에. 그런데 아메이 제품이 1,000가지래요. 그러면 200명 정도의 제가 그때 고객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200명이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 쓰면 거기에 대한 매출이 야구르트만 할 때보다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대요. 어차피 나는 사람을 만나. 일석이조.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 한번 듣고 저 할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면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와서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들으러 가겠다. 이렇게 저는 의심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야구르트가 11시쯤에 끝나면 점심을 먹고 집안일을 좀 해놓고 1시부터는 아메이 복장으로 다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아메이 사업자. 이렇게 투잡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애터미도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이 투잡이에요. 두 개인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본업은 현재의 급한 생활을 해결을 해주는 거고 내가 나중에 하는 거는 급하게 해결되는 거는 아지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그렇게 투잡으로 2년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아메이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자, 결론은 이론과 현실은 또 다르더라. 자, 제가 아메이 제품을 열심히 소개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막 이런 등등.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달했던 야구르트 고객님들도 이제 여기 갔더니 번들로 묶음 판매로 굉장히 싸게 팔더라. 그러니 우리 집에 배달을 끊어주세요. 이게 이제 현실에 딱 오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쓰던 고객들이 여기 갔더니 똑같이 너무 싸게 팔더라. 아메이 거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두 번은 썼지만 반복적인 재구매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또 피부로 느꼈어요. 아, 이론은 좋지만 결론은 이렇게 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소개한 이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써줘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당을 받는 건데 결론은 다 대형 할인마트로 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깨달았죠. 아, 결론은 이게 이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소득이 되려면 이 대형 할인마트에서 파는 정도의 가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겠구나. 결론은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수당이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죠. 저 겁나 똑똑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캐치를 하고 동시에 야구르트와 옹진을 그만뒀습니다. 야구르트와 아메이를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굳이 새벽부터 일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옹진을 그 다음에 하게 됐고, 옹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36부터 이제 옹진을 하게 됐는데, 웅진에서 이제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봤죠. 보면서 저는 이제 30대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의 생활비를 제가 거의 다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식구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제 웅진의 고객님들을 보면서 저는 30대 때부터 50대, 60대, 70대의 삶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젊었을 때 바쁘니까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아끼고 저축하면 잘 살겠지.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웅진 고객님들하고 막 일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같은 집에 5년씩 들어가면요. 매달 30분에서 1시간 그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속속들이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많은 고객님들이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50대, 60대 우리 언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듣고 하면서 뭐냐면 그분들 또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에도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런 하소연을 크게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거의 60%, 70%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60대, 70대 내 인생이 행복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삶이 뭘까라는 거를 30대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정말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행복한 삶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응.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살기 바빴나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도 참 살기 바쁠 뻔했는데 그 고객님들을 만나고 또 이제 우연히 30대에 제가 이런 강의를 듣게 됐어요. 죽음학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어떤 박사님으로부터 죽음학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게 뭘까? 이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죽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잘 죽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죽어가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강의하신 균형 잡힌 삶도 그분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내가 죽기 전에 나 그렇게 누군가한테 공헌을 하고 막 그 여한이 없어야 잘 죽어가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30대 후반에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리고 또 고객님들의 삶을 보면서 행복한 나이 듦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나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보면서 나름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행복한 삶이라는 게 일단 경제적이어야 돼. 경제력이 따라줘야 되겠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그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정신이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풀어내지 못해서 여기에 한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가 치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시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참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참 건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존재, 관계, 어울리고 산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대부분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물러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제2의 그 다음에 내가 조직 안에, 이 사회 안에서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갈 곳이 없어. 어? 나는 지금 다 멀쩡한데 오라는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나름 데이터를 만든 게 그 갈 곳이 없어서 외로워지는 거 있죠. 이게 저는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세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배워내지 못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야. 맞죠? 응? 요새 누가 은행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내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처리를 못하면 은행 가야 돼.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보면서 나름 행복한 나이 듦이 뭘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이 네 가지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요거를 고객님들을 통해서 느꼈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미래 자산 관리하는 그쪽에서 일하신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이를 들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리스크가 경제력, 건강, 외로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30대 후반에 좀 미리 느낀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 목표가 51살부터는 21살처럼 사는 거였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딱 정리를 하고 제 삶을 봤어요. 30대 후반에. 응, 그랬더니 그 무엇 하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응. 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벌어놓은 거 없고요. 빚이 자꾸 늘어났어요. 저희 남편이 여러 가지 자영업을 했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부족했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세상이 바뀐 것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서이겠죠. 그래서 빚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너무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몸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건강이 무지 안 좋았어요. 1000ml짜리 우유 한 박스가요. 16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6kg죠. 그죠? 응? 그런데 그게 겨울에 꽝꽝 얼어봐요. 몇 킬로일까요? 엄청난 키로수를 자랑합니다. 얘가. 그거를 7년 동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작이 났어요. 그리고 웅진을 하면서 점검을 할 때, 가정 점검, 가정에서 하는 정수기는 쉬운데, 공업 단지, 회사 다니는 정수기는 배수구가 무지 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배출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건강 마이너스 됐죠. 외로움, 물론 관계 속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준을 놓고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30대 후반부터 저에게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웅진 일이 끝나면 사내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일은 좀 일정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사내를 다니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박은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너가 정말 꿈꾸는 대로 51살부터는 21살처럼 진짜 자유롭게 살을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직업을 점검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웅진이라고 하는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타사 브랜드가 너무 싸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려고 웅진을 영업했는데 고객들이 렌탈료가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슴 한켠에서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타사 정수기 저렴한 거 쓰셨으면 렌탈료 안 밀렸을 텐데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니까 필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응. 애터미 것만 빼고. 애터미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유일한 지금 우리나라 최초 정수기거든요. 그런데 어, 말, 웅진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나오고 동양매직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나오고 그 필터를 생산하는 곳은 결론은 필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버리니까 내가 고객님들한테 이 비싼 브랜드 때문에 비싼 이거를 계속 렌탈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내 양심에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이쯤에서 뭔가 다시 한번 직업을 재점검해야겠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산에 다니면서 직업을 찾았던 것 같아요. 월 1,000 이상의 되는 소득의 직업. 왜냐하면 저는 월 1,000은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데 300에서 400이라는 돈. 그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에서 300.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자녀를 또 시집 보내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까지 계산을 하니까 저는 월 1,000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월 1,000 벌어야 돼요. 응. 그런데 솔직히 월 1,000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나요? 애터미 말고. 나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응. 엄청난 전문성, 자본 없어.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저는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그나마 영업. 그래서 제 주변에 월 1,000을 버는 사람 누굴까 봤어요. 저희 언니가 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봉 1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나 보험해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한마디 했어요. 야, 보험 시장도 이제 끝났다. 방카슈랑스, 은행에서 팔고 홈쇼핑에서 팔고 다 판다. 그래서 나도 곧 박수 칠 때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까지 나온 쭈쭈빵빵한 멋진 친구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20년을 했는데 내 고객은 이미 나처럼 나이가 들었다. 50대 이후다. 그분들은 이제 보험을 들을 게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나는 신규 고객을 젊은 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젊은 층이 나처럼 평범한 설계사한테 설계를 하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쭈쭈빵빵 컴퓨터 들고 와서 쫙 말끔하게 스마트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젊은 친구들하고 계약을 하더라. 이래서 내가 못하겠더라. 이러면서 나도 그만둘 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럼 뭐 하지? 그렇게 이제 정말 열심히 찾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이 애터미 화장품을 저는 만났고 만나서 딱 생각했어요. 내가 소비자로 쓸 수 있을까? 쓰겠더라고요. 쓰겠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쓸 수 있겠나? 또 질문을 했어요.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웅진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화장대에 풀세트를 놓고 쓰시는 분이 많이 없어. 혹시 애터미 하기 전에 나 풀세트 놓고 쓰신 분? 화장대에 예쁘게 가지런하게 놓고 응? 우아하게 쓰신 분. 오메, 없네? 없어. 정말 없더라고. 스킨 로션은 화장대에 있어. 그런데 아이크림, 영양크림, 에센스는 어디서 나온다? 서랍에서.
어? 샘플. 자, 스킨 로션 사고, 내가 이거 샀으니까 샘플 좀 줘봐. 이렇게 해갖고 비닐봉지 네모난 거 서랍에다 넣어놓고 쭉 짜서 쓰시. 어?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애터미 화장품을 그때 당시 더페임의 전신 6종 식스 시스템 8만 원 돈. 그러면 타사의 스킨 로션 값 두 개 값도 안 돼. 그런데 전 제품이 다 가능해. 제가 이거를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 웅진 고객님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못 쓰는구나. 이 가격이라면 화장대에 예쁘게 놓고 풀세트로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팔겠다. 가능하겠다. 내 고객님들이 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품질도 나쁘지 않아. 한국 콜마에서 만들었네? 그것도 원자력 연구원과 같이 합작해서. 이거는 더 콜마에서 만든 기술에다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 대박 아닌가요? 무조건 쓰겠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스스로 와서 듣게 됐고, 다 알아보고 회원 가입했어요. 알아보고. 이거 해볼 만 하겠는데? 응, 이러면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거 해볼 만 하겠네요. 제가 등록이라는 걸 할 테니 줘보세요. 등록서주. 그렇게 해서 저는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서 저는 이제 좌우로 명단을 풀어가면서 이제 사업을 한 지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는데 허리도 너무 아팠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갔다 오는 순간 남편한테 사업 설명을 했어요. 이 남편은 저와 함께 아메이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서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여보, 이게 무한 단계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팔리겠어. 우리 아메이를 할 때는 한 번은 쓰지만 두 번은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웅진 고객들한테 팔 수 있을 것 같고 마케팅이 두 줄밖에 안 된대. 아메이는 엄청나게 많잖아. 이건 두 줄이야, 겨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 지금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 내일 사표 쓸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설득하기 전에 제 나름 고민을 했죠. 우리 집에 돈 들어가는 거를 쭉 써봤어요. 쭉 써봤더니, 자, 외식비가 50만 원, 보험료가 한 150만 원, 아이들 교육비가 한 100만 원, 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돈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일을 했으니까 5, 600에 이상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돈을 딱 써봤더니 자, 50만 원 외식 안 하면 되죠. 그죠? 어? 자, 150만의 연금, 보험, 나 애텀에서 성공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100만 원의 교육비, 우리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교육을 해서, 전교 1등이라도 되냐?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려면 최소 전교 1등은 해야 된다. 어쨌든 시기 안에는 들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인터넷 강의 듣자. 응. 어차피 10위 안에 드는데 공부로 너네가 성공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너네가 행복한 일을 해라. 응.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인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것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돈 안 들어가니까 얼마? 250, 300.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꼭 필요한 돈 300. 그죠? 이것 당신이 해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 나는 이제 없어.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해결을 해줘. 나는 전업할 거야. 그래서 1년을 전업을 해가지고 빛이 안 보이면 내가 투잡을 할게. 그런데 일단 나는 1년은 무조건 전업을 해보고 싶다. 왜? 집
왜냐면 열정이 갈수록 식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급하고 중요한 돈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애터미는 시간 비례 사업 아닌가요? 시간 투자 비례 사업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집중력 좋으세요? 없어. 나이 먹어서도 안 돼. 그죠? 한 번 들은 거 까먹어. 어? 체력도 안 따라줘. 그리고 또 하나는 애 키워야 집안 살림해야지 뭐야 집중력. 저는 제 성격상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그때만 해도 전업이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세미나 자체가 무조건 오프라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네트워크는 내가 열정이 이만큼 될 때 집중 몰입하는 그 1년을 가지고 나는 먹고 산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결단하는 그 1년 동안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1단계에는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정말 그때 최고의 속도를 내고 막 해야 이렇게 급상승을 해요. 그 활주로의 기간이 없으면 못 떠요. 맞죠? 애터미가 저는 그게 1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토 판매사까지. 근데 그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날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 멀티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표 내놓고 수리도 안 됐는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했고, 남편한테 급하고 중요한 돈 300을 당신이 해결하고, 그리고 나 1년 동안 돈 없으니까 활동비 30만 원만 대줘. 라고 얘기했어요. 1년 후부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직접 쓸게. 1년 동안 30만 원만 대줘.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이제 저는 딱 결단을 하고 남편하고 미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애터미를 진입하실 때 어떻게 하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하죠. 어? 그래, 안 그래요?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뭐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대충 하실 거예요? 그 1억 투자하기 전에 엄청나게 알아보고 하실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매출력이 따라올까? 성공할까? 내가 이 가게에다 차리면 입지가 장사가 될 장소인가 안 된 장소인가? 생각하겠죠? 근데 애터미는 처음에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대충 들어와 갖고 하니까 지치고 금방 안 되고 근데 애텀에서 처음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애텀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엄청난 리스크예요. 맞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안 하고 일반 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200 정도의 월급을 받을 거예요. 200에서 300 보통.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맞죠? 내가 오토가 1년이 걸렸어? 2,400만 원의 기회비용을 내가 딴 데서 벌을 거를 안 하고 애터미로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2년이 걸렸어? 4,800의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3년이 걸렸어? 더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반 일처럼 처음부터 목돈을 투자하는 일은 아니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리얼한 얘기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애터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파트너들도 그러고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대충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게 들어오고 너무 쉽게 결단하고 들어왔다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셨죠. 응?
포기하고 들어간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이 엄청난 빅 비즈니스를. 그래서 저는 요새 생각했어요. 제대로 팩트 알려주고 제대로 결단하고 들어오시라고. 응?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큰 자본 없이 시간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투자하고 내 열정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월, 월 1억의 자산을 만드는 일. 그게 애텀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네트워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결단한 게 저는 50만 원의 이 외식비 대신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돈 관리를 해야 돼. 응? 돈을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돼.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동안 우리 집에 반찬은 콩나물, 두부, 된장국밖에 없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식 일도 없다. 그리고 너네 인터넷 강의 들어라. 그리고 연금 나는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당신도 나 30만 원씩 꼬박꼬박 대줘야 돼. 응, 그게 1순위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는 자영업으로 빚을 더 줘도 좋아. 대신 내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돈 300과 나의 활동비는 죽었다 깨나도 대줘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3년 후에 은퇴시켜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4년 후에 은퇴시켰어요. 그 일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빚을 정말 많이 져놨더라고요. 2억을 땅굴을 깊숙이 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하부터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빚을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빚 정리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억이라는 빚을 무슨 일을 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애터미 할 때 저는 집도 없었어요. 쫄딱 집에 있는 전세금마저 빼갖고 남편 사업 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시골의 학고방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 사업했거든요. 응. 근데 이제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죠. 빚도 정리를 했고요. 저희 남편 매달 200씩 준 지가 지금 6년쯤 된 것 같아요. 매달 200이면 1억을 넘게 나는 우리 남편한테 준 거야, 지금. 우리 남편이 1년 동안 나한테 투자한 돈은 1,000만 원. 근데 나는 우리 남편한테 10배로 보상을 했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애터미도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요리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을 갈 거예요. 호텔 조리학과. 지금 합격을 해놨어요. 2군데. 그래서 그 요리를 배워서 그 뭐죠? 세컨하우스를 지어서 파트너들, 지인들 초대해갖고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퇴근하면 제 밥을 항상 해놓거든요. 끼깔나게 맛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포기할 만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돼.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조리학과를 가서 이제 우리 파트너들 나중에 세컨하우스에 초대하고 지인들 초대해서 풀코스 요리를 줄 준비를 하려고 내년에는 이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본 들이지 않고, 시간과 열정과 노력. 근데 거기다가 스폰서라고 하는 자본, 우리 마케팅사,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나한테 엄청난 자본으로 오잖아요. 그죠? 누가 다른 일에서 그거 알려줘요? 어? 경쟁하지? 근데 우리 스폰서님 다 알려주잖아. 그거를 우리는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 사업, 그 경험을 사오느라고 5천만 원 그 비용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비용. 근데 우리 스폰서한테 그 로열티 주고 스폰서 경험 사오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도 무상으로 받잖아.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 내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야, 내 결단. 응?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대충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울까요? 응? 월 1억을 버는 일인데 더군다나 3대 상속이면 1,000억의 자산을 만드는 건데 응? 왜 애터미가 다 쉽다고 생각하지? 왜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응? 다른 일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보 사업자들이 밖에 나가보니까요, 누구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누구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누구도 하다가 그만뒀대요. 애터미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식당 하다가 그만두신 분, 주변에 엄청 많죠? 어? 옷가게 하다가 그만두신 분, 많죠? 더 많을걸? 어? 근데 왜 애터미 하다가 그만둔 건 이상하지? 어? 본인의 비전이 약하고, 본인의 결단이 부족하고, 그럼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결단을 해서 밖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죠. 맞죠? 정말 그분들이 근데 또 그만두면서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품은 좋아서 쓴대. 응? 그게 비전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더라고. 제품은 좋아서 쓴대. 그리고요, 마케팅을 하니까 본인 수당은 또 맞춰 먹어. 직급이라도 가다가 그만둔 사람은. 그런데 제품 쓰다가 그만둔 사람은 그걸 또 안 해. 그런데 제품이 좋아서 내가 10년 동안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 응? 그래서 지금의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빡세게 결단하고 이게 애터미가 내 직업이야. 이렇게 딱 결단하고 정확한 시간 투자와 행동을 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뛰는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삭줍기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죠. 지금의 애터미는.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백만갑 다 하시죠? 정말 백만갑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들도 신규 사업자들 요새 리크루팅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응? 내가 판매사 가다가 그만둔 사람. 그래서 판매사가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식당을 차렸고 다른 일을 했는데, 어머나 웬걸 그거는 더 어려운 거야. 자본은 더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백만갑을 하다가 또 만난 거야. 애터미 사업자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세일즈 하다가 팀장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다른 식당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를 겪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것도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그분들의 환경이 또 바뀐 거야. 어?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재무장에서 뛰는 사업자랑 딱 맞았어. 만났어.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사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 그러셨군요. 신규들은 그거를 치고 못 나가. 어? 그죠? 어머,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깨갱해. 왜 그만뒀어요?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애터미 힘들구나. 나도 힘들어서 빨리 그만둬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팀장 국장님들은 어?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머, 그러셨구나. 힘들어서 그만두셨구나. 저도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제가 국장일까지 왔어요. 팀장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사장님, 애터미가 지금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제품이 무지 많아졌고요. 지금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가면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프라인은 다 무너졌는데 애터미 어플도 나왔죠. 온라인 사업으로 정말 실시간으로 가능한 사업이 됐어요. 온오프가 가능해요. 이러면서 다시 미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 백만갑은 팀장 국장님들이 더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규들이 백만갑을 하면 쓰러질 수 있어. 저분이 그만뒀대, 이 말에. 회원가입했대, 이 말에. 응? 그런데 팀장 국장님들은요, 그거를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뒷조사를 하면 웬걸 삭제가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시 백만갑 더 뛰세요. 어? 국장이라는 견장? 뭐가 중요하죠? 지금 내가 돈 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나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
그런데 저 세일즈처럼 요새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생활 속에서 애터미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응? 제 차에요. 샘플링 꽉 찼어요. 보여드려요? 저요. 진짜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한 애터미, 지금은 알고 하는 애터미. 응? 그래서 무슨 미팅을 할 줄 알고요. 어떻게 상담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새 제가 올 봄부터 다시 생활 속의 애터미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회원 가입을 30명 정도 시켰어요. 세미나 초대 지금 한 5명 했어요. 응? 제가 엊그저께 석세스에서 또 피를 확 받아가지고 저희 오빠한테 애터미 알아나 보자 이라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사업 설명하고 했어요. 자, 이 오빠는 어떤 오빠냐? 제가 오빠가 셋 있는데 큰 오빠는 이미 70이야. 그래서 제가 그 오빠는 용돈을 줄 판이야. 그 오빠는 굳이 일 안 해도 돼. 저를 가리켰기 때문에 제가 제 부모 같은 분이야. 저는 부모님이 양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2분, 친정에 2분은 제가 용돈을 드릴 생각이에요. 크라운을 가고부터. 그렇게 이제 제 인생 시나리오에 써놨어. 그리고 나머지 2 오빠들은 제가 일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있는 셋째 오빠는 제가 애터미를 딱 전달을 했을 때 남 등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 오빠를 등록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쫙 뗐어.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때만 해도 회원가입을 시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고 계좌가 필요했고 주소가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 인증이 아니야. 주민번호 앞자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고 이 오빠한테 내가 왕년에 200을 빌린 게 있어. 계좌가 있는 거야, 계좌. 그래서 제 오른쪽에 일바로 등록을 시켜놨어. 그래서 제가 회원 삭제를 안 되도록 계속 살렸어요. 계속 살렸어. 그런데 그 오빠가 공기업을 다니다가 한 5, 6년 전에 KT를 다니다가 민영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때도 또 애터미를 내게 했는데 귓방구도 안 들렸어요. 이게 꽉 막혀갖고 안 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빠가 그렇게 보수적인 오빠가 네트워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타 네트를 얘기했는데 아,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이 뜨이면서 타 네트를 잠깐 한 거예요. 1년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나 뭐 하기로 했어 이러는 거야. 욕했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 애터미를 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 오빠가 그렇게 보수적인 오빠가 네트워크 다단계에 눈을 뜬 것부터 일단 박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박수. 그래 1년 동안 타네트 열심히 해봐.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해봐. 그래야지 애터미도 잘할 거니까. 이도구 임페리얼이 그래서 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오는 것보다 해봐. 제가 이러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했는데 가격도 비싸, 뭐도 비싸, 재구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야. 아, 네트워크는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러고 공부를 하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이 딱 돼서 이번 추석 때 만나 오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1년 동안 그거 해보니 어때? 그랬더니 오빠 네트워크에 눈을 떴는데 이론은 다르더라. 재구매가 안 되더라. 왜? 건강기능식품 하나에 8만 원이야. 비타민. 다이어트 위주야. 그러면 다이어트 하나 들어가려면 100 얼마씩 끊어야 돼. 응? 재구매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불특정 소수야. 다이어트만 필요한 사람만 해야 돼. 그러면서 오빠가 재구매가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막 설명하는데 너무 막 비싸니까 부담을 갖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얘기하자. 겉봐, 오빠. 내가 다단계 전문가잖아. 나 이것저것 검토하고 애터미 시작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결론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파는 행위를 끝이지 않으면 무슨 시스템이야? 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애터미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초대했죠.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이러는 거. 아, 이거는 생활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맨 위에 있잖아요. 한쪽이 로얄까지 끝났어. 그리고 두 번째 오빠. 두 번째 오빠는 내가 제품을 쓰면 너가 이 사업 계속할까 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오빠는 내가 왕년에 오빠 10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안 빌려줬어. 그래서 계좌가 없어. 계좌가 없어. 굉장히 냉정한 오빠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가 대우조선에 다니면서 그 굉장히 프로젝트를 맡아서 해서 25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어요. 영어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런데 아니, 대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60이 넘으니까 은퇴를 했죠.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협력업체에 계속 일이 있는데 60 넘으니까 또 안 돼.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9개월 정도가 다 끝났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재취업이. 그래서 요번에 석세스를 딱 듣고 제가 열정을 받아서 오빠, 애터미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오빠가 그래, 한번 들어볼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요일 날 미팅을 했고 올케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오빠는 계좌가 없는 관계로 맨 끝부리에 엊그제 등록이 됐어. 그래서 자, 저를 과거에 도와줬더라면 맨 위, 안 도와줘서 맨 아래 이렇게 됐는데요. 결론은 저는 지금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지금 시간이 안 11시 10분인가요? 저는 제가 요새 이렇게 다시 나는 다시 세일즈야.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올 봄부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지금 놓치고 가는 게 뭘까?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어떻게 왔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모이는 힘. 전 이거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센터에 모이는 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모여야 돼. 우리가 이 센터에서 모였던 게 정말 어제 내가 일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오늘 센터에 와서 형제 라인을 보니 또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제가 그 힘으로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인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모이자 하는데 안 모여서 뷰티 버니 스쿨이라는 것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놓치고 가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코로나 전에 그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제 지금은 프로그램이 하루짜리로 압축이 되면서 오토 판매사 강의가 없어졌어요. 맞죠? 응? 그게 너무 중요한데 없어졌어. 응?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신규 파트너들을 보니까 성공의 8단계를 모르더라고요. 응. 성공의 8단계가 뭔지 아시는 분? 다 베이비들이네, 그러면. 코로나 베이비들. 응.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도 보니까 제가 구석구석, 그래서 센터에서 모이자 하면서 연합조회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또 놓치고 가는 게 뭘까를 봤더니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걸 놓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성공의 8단계를 다시 되짚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썼던 다이어리를 끄집어 내봤어요. 저도 내가 머리로는 내가 다시 세일즈처럼 일을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솔직히 행동은 잘 되지 않아요. 왜? 급한 게 덜해졌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썼던 다이어리를 막 이렇게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한테 감동을 했어요. 야, 박은임, 이렇게 간절하게 뛰었구나. 이렇게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말 성공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간절하게 뛴 과거의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응?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신규 사업자들, 지금 우리의 국장님들이 이처럼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연봉 2억이고, 그렇게 급한 돈 이제 해결했어. 참 행복해. 그런데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과거의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뛰었구나. 또 두려움에서 뛰었구나. 막 이런 저를 보면서 지금 신규 사업자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장님이 100만갑 프로젝트를 외치셨고 또 로얄 리더스 워크샵에서 100만갑 워크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리더들은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부터 다시 사명감으로 다시 일을 하자. 여러분들은 이제 급한 거는 해결됐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뛰는 그 원동력은 사명감이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울림이 그러면서 회장님이 나부터 다시 뛰겠다. 나부터 선봉에 서서 뛰겠다. 내가 90까지 뛸 테니 같이 뛰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4~5시간 그 오토 판매사 워크숍에서도 그 얘기 하셨죠. 막 눈물 섞인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그래. 다시 재결단하자. 박은임. 응? 나는 급한 거 해결됐는데 내 다이어리에 써 있는 그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 우리 파트너들의 모습일 거야. 이제 다 알잖아, 나는. 다 아니까 우리 파트너들이 잘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해주고 우리 회장님이 선봉에 서듯이 나도 선봉에 서야겠다. 우리 조직의 선장이 되자. 이렇게 다시 재결단을 하면서 연합조회라는 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뷰티머니 스쿨을 하면서 예비 사업자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사업자들이 성공의 8단계 8코어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이렇게 그 뭐죠? 그 매뉴얼 그런 것들을 내가 10년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서 이것들을 임팩트 있게 이제 내 입장에서 할 거는 교육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부터 저 역시도 다시 결단을 하고 줌으로 제 좌우를 성공의 8단계와 그리고 실무 교육 8코어를 8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했고 어제가 3주.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좌측은 수요일, 우측은 화요일 이렇게 양일간 똑같은 강의를 지금 목이 터져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온라인 성공의 8단계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바라고 있었구나. 응. 그 동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뭐죠? 이렇게 그 달기 혼자서 깨고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깨주고 또 그 알 안에서 나도 깨고 나오겠다고 하는 그렇게 줄탁 동시가 요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다시 결단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 더 하셔야겠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애터미는 어떤 그룹 싸움이 아니라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일으켜야 돼요. 응?
맞죠? 지금 애터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전쟁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오프라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누구, 내 건, 네 건, 뭐, 내 라인, 네 라인, 이럴 때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희망이 없고 지금 정말 그랬던 분들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름이 성공반인데 성공반 사업자 구호를 제가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이거를 사업자 구호 1로 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저는 요새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다시 결단을 하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요. 이 긍정의 에너지와 파장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제가 RVD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말 그 돌덩어리 같은 저희 오빠도 저의 말 한 큐에 오케이 들어볼게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12월 초에 미얀마로 출국을 하는데 4, 5개월 여정이거든요. 다시 이제 재취업 하나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내가 한 4, 5개월 여정인데 그거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해볼게 라고 제가 답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 하는 애터미 사업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김미숙 총장님도 사위랑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딸의 남자친구 8년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의사 선생님이 또 애터미 하시잖아요. 그 친구도 전문직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 15일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했어요. 애비 사위. 제가 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새 정말 세미나에 초대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힘내서 다시 결단해서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다시 한번 분발하고요. 우리 가온누리 센터의 모든 식구들 다시 결단하고 내년에 엄청난 성장을 하시길 응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